안녕하세요, 신나요 스킨케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농성 여드름 같은 염증성 여드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사진을 보면서 관리하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왜 피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약간 지침서 같은 그런 영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했던 내용들이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내용이 정말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별로 본문에다가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찾아서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스킨케어 카페에 있는 여드름 이론편을 이 영상으로 옮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드름 실전편, 여드름 이론편, 내용이 정말 많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영상에는 전부 다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드름 관리에 정말 꼭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여드름 이론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드름 관리 실전편은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정말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여드름 관리 목적에 대해서 잠깐 동안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결국에는 여드름이 나는 피부,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 그 여드름이 여드름 흉터가 되는 피부, 흉터가 안 되는 피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페인 흉터, 색소 침착 흉터입니다. 색소 침착 흉터는 보습을 잘 해주고 자극과 마찰을 줄이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지만 페인 흉터는 피부과에 가셔서 시술을 받더라도 100% 돌아오지 못하는 게 페인 흉터입니다. 호르몬이 왕성한 10대부터 20대는 여드름이 많이 날 확률이 높은데 이때 까딱 잘못 관리를 해서 페인 흉터가 생기면은 이 흉터는 평생 가지고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흉터가 잘 생기는 피부에는 페인 흉터를 만들지 않는 게 정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는 피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미용적인 측면으로 피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장의 피부도 중요하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생각해서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피부 타입별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오른쪽 상단의 카페에서 무료 피부 상담을 통하면서 대표적으로 여드름 피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의 3가지 케이스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피부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게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할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수부지의 대표적인 피부에서 화농성 여드름이 생긴 피부입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이분은 본인의 피부를 속은 건조하지만 화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화장이 무너질 만큼 개기름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고 합니다. 이건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이분의 다음 글을 보면은 이분은 아주 습관적으로 각질 제거와 이중 세안을 하고 계세요. 각질 제거와 이중 세안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막이 전부 제거가 되니까 피부는 건조하고 예민한데 겉은 번들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피지를 생산해서 피부 위로 내보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개기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개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더 열심히 꼼꼼히 이중세안하시고 각질 제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예민한 피부에서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각질 제거, 이중세안 하지 마세요. 왜 각질 제거 하지 말라고 하냐? 각질 제거 안 하면 화장 뜨고 하얗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각질 제거를 안 하냐? 또는
이중세안 안 하면 화장이 다 깨끗하게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이중세안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하얗게 각질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각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 장벽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서 그거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 각질은 피부 보습을 충분하게 해주면 저절로 각질이 없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중세안 하시는 분들, 이중세안 화장 깨끗이 지우려고 하는 그 마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포인트 메이크업은 리무버로 따로 지우시고 이 피부 쪽은 정말 부드럽게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이중세안, 삼중세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면활성제가 좀 덜 들어간 약산성 폼 또는 클렌징 밀크, 클렌징 로션 이런 제품들로 2번을 세안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클렌징 퍼프 있잖아요. 그 클렌징 퍼프로 1차 세안으로 살짝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약산성 폼으로 한번 세안하시면 파운데이션도 말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굳이 막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티슈 이런 거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게 피부에 안 좋다는 걸 일단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각질 제거와 이중세안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자극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피지는 더 많이 올라오고 피부는 매일같이 복원될 틈도 없이 매일같이 그렇게 강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건조함, 홍조, 안 좋은 피부 고민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글을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 해초 필링, 피부과 시술 등을 받으시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께서 피부를 좋게 하려고 한 그 행동들이 오히려 더 피부를 안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런 피부가 해야 하는 관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드러운 세안을 통해서 자극과 마찰을 줄이는 거고요. 아침에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꼭 물 세안을 하시고 저녁에는 약산성 폼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물 세안을 꼭 하시고 저녁에는 약산성 폼이나 클렌징 밀크로만 딱 한 번만 세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각질 제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물 세안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세안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세안을 할 때 물과 기름이 섞이게 만들면서 노폐물과 피지를 전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우리 피부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만이라도 계면활성제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면 피부가 잠깐이라도 쉬는 타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물세안을 한 다음에 똑같이 보습을 해주면 그날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조금 찝찝하고 힘들고 과도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1주, 2주, 3주 지날 때마다 내 피부가 점점 달라진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색조 화장을 좀 줄이고 선크림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바르지 말고 실내에서도 바르지 않기입니다. 색조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세한 돌가루들은 피부에 염증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상처가 덧나고 더 염증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저한테 종종 실내에만 있는데 선크림 발라야 하나요? 그리고 예민 피부인데 선크림 발라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바르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바르지 말라는 게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바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한두 시간 야외 활동을 해야 되고 스포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외선이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당연히 선크림 발라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출퇴근, 잠깐 10분, 20분 또는 실내에만 있는다. 그런데 선크림 바를 필요 없죠. 예민한 피부는 더더욱 바를 필요 없죠. 그리고 예민한 피부는 웬만하면 나갈 때 그냥 저는 마스크나 모자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보습과 팩을 통한 진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려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보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일 또는 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보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스킨케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오일 또는 밤으로 피부에 오일막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수분 탈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트러블 부위에만 항염과 진정 효과가 있는 스팟 제품으로 스팟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피부 전체를 예민하게 만들지 않고 여드름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관리를 하면서 여드름에만 따로 여드름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권유하는 방법이 팩도 해야 되고 보습크림도 발라야 되고 또 오일 또는 밤도 사용해야 되고 좀 약간 오일리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트러블의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여드름 있는 부위에만 따로 스팟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분의 사진을 보면 골문 여드름이 2개에서 3개 정도 보이는데요. 여드름 압출은 이 사진처럼 꼭 골문 다음에 압출을 하셔야지 흉이 생기지 않고 말끔하게 여드름 씨앗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아무래도 다른 여드름보다 부위가 크고 그리고 압출할 것도 많기 때문에 주사 바늘로 절개를 한 다음에 압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열침으로 찌르고 면봉으로 압출을 하시면 제대로 압출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제대로 압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세게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압력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아래에 상처 진피가 손상이 돼서 오히려 흉터가 생기고 색소 침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흉터가 생기지 않게 정확한 방법으로 주사 바늘로 절개를 한 다음에 압출을 하셔야 돼요. 이 주사 바늘로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잘못하면 피부에 흉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압출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여드름 압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본문에다 링크를 해둘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스팟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순서대로 스팟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서 말한 총 4가지 관리 방법은 모든 여드름 피부가 기본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뿐만 아니라 건조한 피부, 예민한 피부, 홍조 피부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따라 하시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관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케이스는 이전 케이스와 비슷하지만 관리하기 어려운 피부인데요. 왜냐하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케이스 피부보다 화농성 여드름이 흉터로 변할 가능성이 많은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유전적인 것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각질 패드를 사용하고 바하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손상된 피부에 더 큰 자극을 주는 제품들입니다. 이분은 피부 자체가 조금만 잘못 관리해도 흉터가 생기는 피부인데요.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극과 마찰을 줄이셔야 되는데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자극과 마찰을 스스로 주고 계시네요. 이분은 제가 위에서 말한 그 4가지 방법들을 실천을 하시면서 피부과에서 피지 억제제나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피부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홈케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드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화농성 여드름을 절개해서 압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스팟 관리도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지 억제제는 피부 전체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먹었다가 끊었다를 잘 조절을 해서 드셔야 되고요. 다음 3번째 케이스는 2번째 케이스에서 조금 더 심한 피부입니다. 선천적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이고 그리고 흉터로 반전될 가능성이 많은 피부입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아주 절박해 보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다 안 돼서 마지막 희망으로 카페에 가입해서 무료 피부 상담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같이 유전적으로 여드름도 잘 나는 피부인데 거기다가 여드름이 흉터까지 잘 되는 그런 피부라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바르는 약이나 피지 억제제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흉터들이 피부에 자리 잡고 있죠. 이 흉터들은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미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분은 피부과 시술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의 글을 보면은 이분은 고등학생 때 풀악셀 시술을 받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부과 시술보다는 화장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피부과 시술도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똑똑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풀악셀 시술을 받는다고 치면은 그 시술의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안 다음에 시술 후의 사후관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까딱 잘못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술 받고 더 피부가 예민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풀악셀 시술은 1회만으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분 같은 피부를 예를 들자면 이분은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5번에서 6번 정도 2달 간격으로 시술을 받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시술 전과 시술 후에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사후 관리를 열심히 했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노력이라는 거는 홈케어가 되는데 그 홈케어라는 거는 평소 피부 관리 습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피부 관리의 목적은 미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제가 피부 장벽이 약한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이 효과적으로 홈케어로 미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루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루틴은 제품에는 상관이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이 루틴만 맞춰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부드러운 세안을 한 다음에 알로에 젤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세럼을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스크팩을 부착해주세요. 마스크팩은 기능성 마스크팩보다는 수분 보습 진정용으로 나온 마스크팩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마스크팩 중에서도 셀룰로스 소재가 가장 피부에 친화적이고 진정과 보습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스크팩을 한 다음에 떼어낸 다음에 세럼, 크림을 발라주세요. 여기서 세럼은 생략해도 되지만 크림은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크림을 바르고 오일 또는 밤을 발라주세요. 마지막에 꼭 오일 또는 밤을 발라주셔야지 수분이 날아가는 걸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두 물세안을 한 다음에 세럼, 크림, 똑같이 오일 또는 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오일 또는 밤을 적게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습막을 만들어 주셔야지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미용 관리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건조함과 수분 탈수입니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 오일 또는 밤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오일 또는 밤을 사용하면 피부에 좋지 않고 여드름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피부 관리를 위해서 모였던 모임의 한 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온수식 하면서 일단 물 세안을 하고 이제 오일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오일링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분을 지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부가 전보다 확실히 덜 건조해지고 속당김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예민성 여드름 피부라 이제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기는 한데 이게 매일매일마다 이제 그 팩을 해주니까 이 진정 효과가 바로바로 있고 그리고 오일로 같이 건조함을 예방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덜 아프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세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일과 보습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덜 건조한 것 같아요. 덜 건조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여드름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뜨겁고 건조해서 더 아팠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촉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이분은 아주 심한 여드름 피부셨는데
제가 아까 위에서 말한 그 관리들을 다 따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꼭 오일 또는 밤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점점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맑아졌고 여드름 개체수도 줄어들었고 본인 또한 여드름이 아프지 않고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전체적으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관리를 하고 여드름 부위에만 따로 스파 관리를 했더니 점점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왜냐면 우리는 결국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지만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모든 피부 고민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모든 피부 트러블, 유전적인 걸 제외하면 피부 장벽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케이스 피부는 피부과 시술이나 처방이 오히려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는 피지 억제제의 도움을 약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과 시술과 처방을 같이 하면서 홈케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 피부 관리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홈케어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본인 피부 관리 습관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피부과에서 시술이나 또는 처방만 받는 거는 오히려 피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피부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스킨케어 카페에 오시면 무료 피부 상담을 통해서 피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후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페에 오셔서 참고하시면 피부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정말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뷰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